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우는 등가속도 운동은 기본적으로 물체가 1차원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원 운동하는 과정에서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가속도가. 그래서 우리 앞에서 다 이제 다뤘던 것처럼 변위, 속도, 가속도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변위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속도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고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로 정의되는 벡터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좀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그래프적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이제 구하기가 쉬운데요. 그 중에서도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VT, 물체의 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앞에 써져 있는 물리량은 속도고 뒤에 써져 있는 물리량은 시간인데 이 VT 그래프라는 것은 세로축이 V, 가로축이 T인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물체의 순간속도와 시간을 조사해서 그 양들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이런 시각적으로 표시를 한 것을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왔고요. 그래서 특히 V와 T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을 한다면 이 그래프에서 가속도도 알아낼 수 있고 변위도 알아낼 수 있고 속도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물체 운동에 관련된 모든 역학적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VT 그래프를 그려서 풀 것이다. 다른 것들은 일절 쓰지 않을 거예요. VT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릴 거고 그거에 플러스 뭐 약간의 수학적 내용들을 추가해서 문제를 이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VT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예요. 근데 VT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약간 수학적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얘를 이제 봤을 때 우리가 기울기라는 수학적 내용을 좀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물리량, 이 속도라는 물리량을 봤을 때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세로축이 S고 가로축이 T인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를 미분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극한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 곧 미분입니다. 미분. 그렇기 때문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 기울기를 구한다면 그것을 미분한다고 저는 그냥 표시를 할게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미분을 하면 시간에 대한 미분입니다.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오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미분을 한다면 가속도가 나오더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vt 그래프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가속도의 정의를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vt 그래프의 기울기다 해서 그래프에서의 해석까지를 같이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정의 외울 때 속도는 v는 델타 t분의 델타 s고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야. 그리고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고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야.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야 되고, 요 델타 t분의 델타 뭐 v가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가 된다는 내용은 중학교 1차 함수 내용에서 기울기를 배우면서 같이 나옵니다. 이 뭐 델타라는 기호까지는 배우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기울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익히 배워왔던 내용이고, 이 기울기에 대한 내용을 미분으로 극한을 써서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서 했기 때문에, 이 기울기 구하는 과정 자체를, 극한을 써서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미분이라고 쓸 거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투 미분 적분 내용에 미분이 있고 미분의 역과정까지 이미 사실 다 배웠어요. 심지어는 그 단원 이름에, 교육과정 수학2 단원 이름에 속도와 가속도라는 그런 단원이 있어서 이미 뭐 미분적분으로 얘네들을 아주 열심히 여러분이 다뤄서 물리학 1이나 물리학 2를 공부할 때 매우 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고급 물리에 대한 지금 역학을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분의 역과정은 네 글자로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 기울기를 구했던 과정에서 우리가 기울기에 대한 식만 보더라도 그 기울기 구하기 이전의 함수, 이전의 관계식을 찾아내는 과정을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의 역과정이구나. 번역하자면 부정적분이란 이 단어는 미분을 역과정하는 거구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온 기울기 함수를 보고 그 전에 원래 함수를 구해내는 과정이구나 를 부정적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쓰고, 미분 같은 경우는 기울기를 한 점에서 구하는구나. 극한 개념을 써서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에서 구하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부르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서 다 배우고 지금 진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등가속도 운동은 결국에 VT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래서 구한다. 뭐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당연히 자세히 빠르게 해볼게요. 우선은 VT 그래프를 그릴 건데,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이 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속도가 일정인데, 이걸 VT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속도가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말해서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다면 VT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V와 T에 대한 물리량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당연히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직선의 그래프가 나와요. VT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그냥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기울기가 일정한 가속도 상수값, 이런 A라는 상수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두 점을 줬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1차 함수에 대한 수학적인 것들을 중학교 때 누누이 다뤄왔기 때문에, 뭐 T1일 때는 속도가 V1인 어떤 물체가 있었고, T2일 때는 그때 속도가 V였다. 뭐 이런 걸 안다고 한다면, 얘의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은 T와 V의 관계식을 구하는 일입니다. T와 V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는 일. 그래서 뭐 V는 기울기 T2 빼기 T1분의 V2 빼기 V1, 이제 얘가 일정한 A라는 애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t 요 변수 t를 곱하고 그러니까 기울기 곱하기 t 더하기 v 절편 v 절편이 뭐 v0라고 한다면 v0 이런 식의 관계식을 우선 먼저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뭐 2점을 주고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v와 t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되게 쉽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관계식을 구하는 과정들을 제가 물리 1 배울 때처럼 자세히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얘를 구하면 된다. 얘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이걸 구했을 때는 이미 뭐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당연히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가속도? 요 관계식하고 얘를 이제 알고 있다면 가속도는 그냥 기울기죠. 이 기울기 구하면 됩니다. 기울기는 t 변화량 분의 v 변화량으로 구합니다. 기울기 구했고요. 가속도 그래서 구했고 속도는 이 관계식을 아는 순간 이미 속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관계식을 아는 순간 이 v가 그냥 여기 이렇게 그냥 읽으면 돼요. 넣어서 뭐 몇 초일 때를 넣어서 읽으면 돼요. 관계식을 구해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이냐면 t와 v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냥 속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변이에요. 변이. 물체가 t1에서 t2까지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래프의 어떻게 구하죠? t1부터 t2까지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배웠던 밑면적 구하기입니다. 밑면적 구하기. 밑면적을 구하면 왜 여기 밑면적을 구하면 어째서 t1부터 t2까지 이동한 위치의 변화량이 나올까요? 밑면적 구하기를 통해서 얘를 밑면적 구하기를 다른 말로 수학에서는 정적분이라는 세 글자로 부릅니다. 정적분. 그래서 만약에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를 수학 기호인 정적분을 통해서 표시한다면 변위 t가 t1에서 t2까지의 변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기 넓이는 구간, 시간 구간 t1에서 t2까지 그리고 여기의 요 함수식 v의 dt 이렇게 구하면 이제 t1부터 t2까지의 요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넓이를 구하시오.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시오 해서 넓이를 구하는데 이 넓이를 사실 여러분들이 구할 때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하냐면 정적분을 써요. 정적분을 씁니다. 얘를 그냥 부정적분을 써요. 얘를 그냥 미분의 역과정을 취해서 그냥 구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있고 1초일 때는 1초일 때 2 이렇게 됐고 3초일 때 6 3초일 때는 6이고 1초일 때는 2 뭐 이런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얘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우선 구해 본다면 v는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는 2점이 나왔으니까 시간 변화량 2분의 v 변화량 4 해서 2t고 더하기 1초일 때 2니까 이 v 절편은 그냥 0이 나와서 그냥 v는 2t 이런 단순한 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 넓이를 이제 구할 때 우리가 뭐 물리 1에서는 여기 뭐 사다리꼴 가지고 이제 넓이를 구하지만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2t의 dt
이 넓이를 구하시오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ET가 얘 미분의 역과정 t제곱이라고 이제 구하고 1, 3 이렇게 해서 9 빼기 1은 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데 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는 정적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쓴 스킬은 부정적분을 썼어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정적분을 썼어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정적분을 썼어요. 이 미분의 역과정을 쓴 거예요. A, V, S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부정적분 하면 이게 나오는 건 알겠는데 미분의 역과정을 하는 건 뭐 알겠는데 왜 그렇다면 이 부정적분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왜 넓이를 구하는 걸까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 부정적분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넓이를 왜 구해야 하며 왜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왜 미분의 역과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 걸까요? 왜 그럴까요? 미분의 역과정을 구하는 과정을 위해서 넓이를 이제 구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넓이를 구할 때 미분의 역과정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S를 구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왜 우리는 넓이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를 연관시켜주는 증명을 우리는 한번 해야 돼요.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미분의 역과정과 무슨 관계를 가지는가 둘 사이에 진짜 연관이 있는가 얘를 한번 해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 변위, 위치라는 이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분 과정과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서로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계가 되어 있는 얘네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적분과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줘야만 우리는 변위가 왜 넓이를 구하면 변위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적분과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는 수학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얘는 너무 중요해서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이름이 뭐냐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예요. 이 기본에 있는 이 기본이 영어 단어가 fundamental이라는 그 단어를 기본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한 건데 그 학문마다 과목마다 뭐 수학이든 뭐 물리든 과목마다 그 과목에 fundamental 하는 theorem이 있어요. fundamental한 정리가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정리는 그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증명 과정 혹은 뭐 공리 뭐 이런 거를 이제 fundamental이라고 합니다.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될 애다. 그래서 사실상 미적분학을 통틀어서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얘네 둘 사이의 관계예요. 물리학 1을 배우려고 해도 넓이를 구하면 변위가 나옵니다. 왜요? 라고 여러분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런데요? 왜? 왜 그렇게 됩니까? 왜라는 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리나 이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고급 물리를 듣는 여러분이라면 왜 넓이를 구했는데 이게 나오느냐? 부정적분을 한 결과가 나오느냐? 그럼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오프라인 계약하면 제가 해줄 건데 이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쉬운 버전으로 설명을 할 건지 어려운 버전으로 설명을 할 건지 혹은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이 다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요 내용이 사실 물리가 아니라 이거 수학이에요. 수학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하지는 않을 거고 수학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오프라인 계약을 했을 때 할 거라서 얘를 오프라인 계약을 해서 오기 전에 이 내용을 인터넷 상에서 한번 찾아서 직접 한번 익혀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앞으로 이공계에서 공부를 하고 뭐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이럴 거기 때문에 얘에 대한 내용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적분학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리학 1의 속도 가속도가 결국에는 미적분에 있는 그 한 단원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내용을 이 넓이가 어째서 변이가 될 수 있는가 하려면 얘와 얘의 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고 관계에 대한 이 증명이 이름이 이거다. 이 이름 요 기본 정리를 인터넷에 서칭을 해서 걔에 대한 증명을 고등학교 과정 수준에서 가능한 거를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나 뭐 문제집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잘 못 찾겠어요. 그러면 뭐 수학 선생님, 학교에 있는 수학 선생님께 도움을 받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저한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얘를 다루는 건데 결국에는 VT 그래프를 그린 이후에 관계식 t와 v에 대한 이 일반 함수식을 구하고 이 함수식을 구한 다음에 기울기를 통해서 가속도를 구하고 속도를 관계식을 통해서 속도를 구하고 밑면적을 통해서 변이를 구한다. 이 밑면적을 구하는 이 행위 자체는 정적분이라고 부르고 속도에서 변이를 구할 때는 이 미분의 역과정을 통해서 그런 개념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밑면적 구하기와 미분의 역과정 사이의 관계를 한 번은 증명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길게 했고요. 바로 이 VT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일시정지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일시정지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얘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저도 이제 문제를 제가 넣어놨기는 했지만 얘를 미리 풀어보고서 이제 오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저도 한번 VT 그래프를 적용을 해서 푸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은 온라인 강의 들을 때 컴퓨터로 보시면은 요 정도 글씨 크기는 아마 보일 거거든요. 그 컴퓨터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네, 뭐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0초일 때 30m/s로 센서 A를 통과했대요. 시간이 10초가 지나고 나서 요 B 지점을 통과를 했대요. 그렇대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A에서 B까지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25m래요. 그럼 속력이 25m인데 10초 동안 갔으면 거리는 250m네요. 뭐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VT 그래프 VT 먼저 속도가 30 이때가 0초 10초일 때는 몰라요. 속도를 모르고 250m를 갔대요. 250m를 갔대요. 그러면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속도가 줄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10초일 때 속도는 몰라요. 모르니까 VB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얘의 밑면적
0초에서 10초까지의 뭐 밑면적이 250이다. 250이다. 혹은 뭐 얘는 되게 쉽게 그냥 사실 VB가 20이 뭐 나오기는 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하고 일단은 이 모른다는 가정하에 250m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뭐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 변수를 둬서 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요 사다리꼴을 바로 그냥 넓이를 구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해볼게요. 30 이 길이 더하기 요 아래 길이 VB 곱하기 10 곱하기 요 길이 10 곱하기 2분의 1 하면 5인데 이게 250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넘기면 50이 되고 VB가 20이 나왔어요. 그렇구나. 근데 뭐 VB가 20인 걸 알았다면 10초 동안에 10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알 수 있고 관계식을 찾으면 V는 마이너스 T 플러스 30이구나. 여기까지 알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동거리 250은 평균 속력 가지고 평균 속력이 델타 T분의 델타 S이기 때문에 델타 T가 10초인 게 이미 문제에 나왔고 V는 25가 나와서 델타 S는 250이다. 뭐 이런 거를 바로 기억을 사실 알 수 있었고요. B를 통과할 때 속력은 20이다. 알고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축에서 마이너스 방향. 벡터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있기 때문에 부호가 하나 써두세요.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부호가 방향이에요. 부호가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고 운동 방향은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어요. 0에서 30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0에서 30이 아니라 25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변위는 플러스 방향인데 운동 방향, 속도는 플러스 방향인데 가속도는 마이너스 방향이라서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구나. 같지 않고 반대구나.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쉽다.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물리 1에서 등가속도 운동이 매우 어렵게 나오는데 지금 한 내용은 VT 그래프만 그리고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혹은 VT 그래프 자체를 못 그릴 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모든 여태까지 모의고사 문제 공구 개정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오는 모든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 봤어요. 교육청 및 고2, 고3 모의고사, 그 고3 평가원 모의고사, 뭐 수능 그런 모든 기출문제를 봤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두 가지 추가적인 내용만 좀 더 숙지를 잘 한다면 VT 그래프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바꿔 말하자면 VT 그래프만 안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도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도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등가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물체가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그것에 대한 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나 알려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 거고요. 두 번째가 두 가지 물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 두 개의 물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요. 그 두 가지 스킬, VT 그래프 외에 우리가 알아둬야만 고난이도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는 그 스킬들, 물리학 1의 수능 문제를, 고난이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돼. 여러분이 그 스킬이 두 가지를 묶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끊어갈게요.